안녕하세요. 호동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HARQ, ARQ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두 가지를 왜 써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RLC 레이어에 ARQ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가 왔는데 그 데이터가 제대로 왔으면은 에크를 보내줘서 그 다음 데이터 두 번째 거가 오고 데이터 두 번째 거를 체크를 합니다. 이 CRC라는 것을 이용해서 체크했는데 에러가 있네. 그러면은 나 다시 보내줘. 그리고 이 데이터는 버리고 그다음에 다시 보내줘. 그래서 새로 다시 이 데이터 2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HARQ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 모드로 해서 이 밑에 레이어, RLC 레이어 밑에 있는 맥 레이어와 피지컬 레이어에서 동작하는 이 HARQ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슷하게 행동을 하죠. 그렇지만 데이터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ARQ는 혼자 스스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HARQ 같은 경우는 이 FEC, Forward Error Correction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고칠 수도 있고 그 데이터가 너무 많이 깨져서 고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 이제 넥을 보내서 다시 데이터를 받는데 이 데이터를 받을 때 이 그 잘못된 데이터를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일부분 잘못된 일부분의 비트만 버리고 그다음에 받은 것을 다시 조합해서 이 데이터를 코렉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다시 받았을 때 그 받은 데이터가 앞부분이 또 깨졌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깨진다는 거는 아마 라디오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비트가 11001 뭐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첫 번째 깨졌을 때는 뒤에 두 번째 비트가 깨졌을 수도 있고 근데 다시 또 받으니까 뒤에 두 번째 비트는 괜찮은데 앞에 비트가 깨졌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엔 계속해서 네크를 계속 보내겠죠. 그래서 이 HRQ는 이렇게 돌아간다. 이 두 가지 특성이 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왜 ARQ는 그게 가능하지 않고 HARQ는 가능할까? 그것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FEC, Forward Error Correction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Forward Error Correction, 요거를 알려면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Hamming Distance. 뭐 이제 막 숫자가 나오니까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잘 따라 보시면은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밍 디스턴스, 이 디스턴스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 A 비트가 1001이 왔고 그다음에 데이터 B 0000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해밍 디스턴스는 이 비트 첫 번째 비트를 비교했을 때 다르다. 그러면은 이 해밍 디스턴스가 하나가 올라갑니다. 숫자가 1. 그렇죠? 같다. 그러면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같다, 카운트하지 않고 다르다. 그러면 또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의 다른 비트들이 있죠. 두 번의 다른 비트가 있으면은 해밍 디스턴스는 2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다른 비트가 있을 때마다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해밍 디스턴스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요런 게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FEC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서로 코드 월드, 그러니까 딕셔너리라고 또 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 비트가 00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00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코드 월드, 그러니까 뭔가 코드를 만든 거죠. 이 실제 비트에다가 뭔가를 더 더해서 이렇게 비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00000, 그다음에 실제 데이터는 01인데 이 코드 월드는 1110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게 한국말인데 그렇죠? 요거는 한국말인데 이제 미국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니까 트랜슬레이트 하는 거죠. 저 영어로. 그래서 요거는 영어고. 그래서 딕셔너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필. 그렇죠? 연필. 나는 연필이라는 이야기를 이게 실제 데이터죠. 네, 연필이라는 이야기를 미국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데 연필이란 말을 그냥 하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사전이 필요해서 여기 사전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연필은 연필은 펜슬이더라. 그래서 펜슬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코드 월드는 그렇다면 이 코드 월드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똑같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영어 사전이 똑같이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둘 다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 월드라는 것을 센더와 리시버, 그렇죠? G노드비와 핸드셋이 둘 다 똑같이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프로세스를 하는가. 자, 요게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죠? 01, 00, 11, 00. 요거를 실제로 이제 G노드B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요 데이터를 조합해 보면 뭐 통사의 유튜브가 되거나 뭐 네이버, 구글에 뭐 설치된 그런 다큐먼트나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바이너리로 01, 00, 11, 00을 보내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안 보내죠. FEC를 이용해서 요거를 이제 트랜슬레이트 변환시켜야 되겠죠. 자, 여기 우리 사전이 이렇게 있죠. 사전을 펼쳐놓고선 자, 보낼 데이터 01은 여기 01을 보니까 11100 그래서 11100을 보내고 그다음에 00을 보내고 싶으니까 또 딕셔너리 사전을 찾아서 0 5개, 0 5개. 11은 여기 11100 그렇죠? 다시 00이니까 또 0 5개.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파로 보낸 거죠. 라디오를 통해서 G노드B가 이 데이터를 딱 보냈는데 자, 받은 상황에서 11100 딱 받았으면은 받은 사람도 사전을 펼쳐야겠죠. 다시 트랜슬레이트를 해야 되니까 진짜 데이터는 요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11100을 봅니다. 어딨지? 11100? 여기 있네. 아, 01이구나. 그러면 이제 01로 해서 위로 올리는 거죠. 01을 만든 다음에 RLC 레이어로 올리겠죠. 그렇죠? 그 이 데이터는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딱 봤는데 10000 다르게 왔죠?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 어떤 데이터가 왔는지는 진짜 원래 데이터가 뭔지는 모르죠. 깨져서 온 거니까. 깨져서 1000으로 읽혀진 겁니다. 자, 찾아보니까 이거 없잖아. 이거 뭐지? 자, 여기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딕셔너리에 찾을 수가 없다. 그것은 바로 에러가 발생했다. 디텍트가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코렉션 할 수 있는가? 자, 한번 볼까요? 10000 그다음에 이 코드 월드의 해밍 디스턴스를 체크해 봅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 친구 받은 데이터 1000 잘못된 데이터랑 첫 번째 코드 월드 00000을 비교해 보면은 다른 게 딱 하나 있죠. 한 비트. 그러면 해밍 디스턴스는 1.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이 받은 잘못된 데이터와 그다음에 11100과 비교를 해 보면은 똑같고 그렇죠? 똑같고 다르고 똑같고 두 개. 그렇죠? 해밍 디스턴스가 두 개. 다른 것도 다 해보면은 두 개. 여기는 다 다르다. 5개. 그렇죠? 다 다르죠? 요 두 개는 완전히 다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밍 디스턴스가 가장 짧은 거. 에러가 발생한 게 아주 제일 작은 게 most likely 정확한 데이터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밍 디스턴스가 가장 짧은 것이 1.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골라서 요거로 교체를 합니다. 00000으로. 그렇죠? 자, 요거로 자동적으로 교체가 되니까 그 다음에 0000은 실제 데이터를 00으로 변환돼서 올리겠죠. 자동적으로 고쳐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고칠 수도 있다. 그렇죠? 다음 예를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예는 11100을 보냈는데 읽었을 때 받았을 때 또 라디오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겨서 01010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또 해밍 디스턴스를 보겠죠. 자, 해밍 디스턴스를 봤더니 2332. 제일 작은 숫자가 없네요. 2가 두 개 있고 3이 두 개 있고. 자, 이 경우에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써야 될지 이거를 써야 될지.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에러 코렉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neck, 그렇죠? neck를 보냅니다. 자, neck를 보내면 다시 이 데이터가 쭉 날라오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게 여기서 HARQ는 이 받은 데이터를 세이브 해 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만 고치는 거죠. 그때 받았을 때 이 앞부분이 잘못됐더라도 받은 데이터에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받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이 부분만 다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만 제대로 들어왔으면은 그 전에 받았던 데이터와 다시 받은 데이터를 합쳐서 위로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 소프트 컴바이닝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자, 마지막 자, 이 부분. 자,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래 보낸 거는 00000 이렇게 보냈죠. 근데 받은 거는 10011. 자, 코드월드에 10011 있나요? 있죠. 그렇죠? 있죠.
1011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에러 코렉션이 발견이 안 되고 받은 핸드셋 입장에서는 제대로 들어왔네? 나 그러면 바꿔야지 데이터를 1, 0으로 바꿔서 올리겠죠. 원래 들어와야 될 데이터는 00인데.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제대로 들어온 데이터가 아닌데 제대로 들어왔다고 잘못 오해하게 되는 거죠. 이 FEC에서. 그리고 바로 이 데이터를 위로 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ARQ는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RLC에 ARQ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RLC의 ARQ는 CRC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CRC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자, CRC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CRC는 당연히 복잡한 알고리즘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칼큘레이션 막 이제 계산을 많이 하는데, 아까 보셨듯이 FEC는 계산 같은 걸 많이 안 하죠. 그냥 비교해서 그냥 사전 보고 매치시켜서 뭐 바꾸던가 넥을 보내던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CRC 같은 경우는 이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좀 딜레이가 좀 길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HARQ보다 속도가 더 느리고요. 자, 그래서 이 CRC를 이해하시려면 이 XOR 오퍼레이션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뭐 간단한 겁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뭐 공대 나오시거나 뭐 한국에서 고등학교에서도 배우죠.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그냥 이 데이터 A와 B가 있으면은 다르면은 XOR 오퍼레이션을 하면은 다른 비트면은 1이 되고 같은 비트면은 0이 되고. 자, 딱 보시면은 벌써 뭔가 복잡해 보이죠. 그렇죠? 뭔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사실 또 이렇게 가까이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계산을 하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내야 될 데이터, 우리가 보내고 싶은 데이터는 요거다. 위에 있는 요 데이터고, 이 CRC에서도 서로 무슨 키 같은 것을 리시버와 샌더가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코드라고 그러는데, predefined 코드라고 그러는데, 요것을 6개의 비트, 6개의 비트의 코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CRC를 이용하면은 데이터 뒤에다가 이 FCS라는 것을 붙여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Frame Check Sequence, FCS라는 비트를 진짜 데이터 뒤에 붙여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FEC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이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온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처음에 이게 저희가 보내야 될 데이터입니다. 요 안에 있는 요 부분이. 그리고 이 FEC를 붙여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코드가 6비트면은 이 6비트보다 하나 적은 비트가 이 FCS가 됩니다. 그래서 5비트죠. 5비트인데 먼저 이제 샌더가 이 5비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선은 뭐 없으니까 다 0을 놓습니다. 여기다가 0을 놓고 5개의 비트를 0을 놓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predefined 코드를 이용해서 110010을 이용해서 이 디비전을 하는데 이게 비트 디비전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XOR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이게 모듈러 2라는 뭐 방식인데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지금 이게 6개의 비트죠. 그럼 지금 여기 비트들이 쭉 있는데 그러면 6개를 만들 수 있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만들 수 있으면 1을 씁니다. 위에다. 그렇죠? 1을 쓰고 그러면 곱하기 요거 곱하기 1을 하니까 110010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XOR 오퍼레이션을 합니다. 같으면 0, 0은 안 씁니다. 여기다가 그냥 다르면 1, 다르면 1, 다르면 1, 다르면 1, 다르면 1.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비트가 날라갔죠? 여기 0이니까. 자, 그러면은 다시 6비트를 또 해야 되니까 하나를 데리고 와야겠죠? 0. 0이 내려오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니까 또 1. 그래서 1 곱하기 요 predefined 코드 해서 110010 같으니까 0, 같으니까 0, 다르면은 1, 다르면 1, 같으면 0, 같으면 0. 그렇죠? 자,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비트가 나왔죠? 근데 우리는 지금 6비트가 필요하죠. 5번째 비트 더 이상 뭐 나눌 수가 없으니까 0. 6번째 비트 나눌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그리고 또 곱하기 1. 계속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나머지가 남죠. 그렇죠? 나머지. 자, 1000. 이 나머지 숫자가
바로 FCS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5비트가 필요하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 앞에 0까지 붙여서 0, 1, 0, 0, 0. 그래서 sender가 데이터를 보낼 때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같이 묶어서 G노드B가 핸드셋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핸드셋이 이걸 받겠죠? 자, 받았습니다. 자, 받은 다음에 요 받았죠? 0, 1, 0, 0, 0까지. 자, 그러면 똑같은 오퍼레이션을 합니다. 1, 1, 0, 0, 1, 0으로 이 디비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쭉 디비전을 해보면은 마지막이 리메인더가 남는 숫자가 없습니다. 0, 0, 0, 0, 0으로 딱 남죠. 떨어지죠. 그렇죠? 다 딱 떨어지니까 이것은 맞는 데이터. 근데 아까 우리가 잘못된 비트를 잘못된 데이터를 올리면은 안 떨어지겠죠, 제대로. 그러니까 이거 CRC 체크해 보니까 이상한 데이터가 올라왔네. 이거 잘못된 거네. 그러면 이 RS에서 네크를 보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다시 받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그래서 또 다시 계산을 해보고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 RLC가 HARQ에서 잘못된 그러한 데이터까지 CRC를 이용해서 고칠 수가 있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왜 HARQ와 ARQ를 같이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그냥 ARQ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ARQ 다 되는데, 뭐 속도가 조금 느린 걸 감안하더라도 뭐 HRQ 뭐 안 쓰면 되지 않아? 자, 근데 문제는 이 ARQ를 항상 쓰는 게 아닙니다. 또, 자, 이 RLC 모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 Transparent Mode, TM, 그 다음에 Unacknowledged Mode, Acknowledge Mode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 RLC 모드에서 ARQ를 쓰는 경우는 딱 한 번, AM. 이 AM 모드에서만 이 ARQ를 씁니다. UM, TM은 전적으로 HARQ를 이용합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 우리가 서비스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쓰는 서비스 중에 데이터 패킷이 없어져도, 잘못 들어와도 빨리빨리 버리고 그 다음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패킷이 드랍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이 전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듣죠? 지금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간에 제 말 중에 아주 한 문장이 패킷이 오류가 납니다. 그럼 한 문장이 좀 뭉그러져서 들리겠죠? 자, 근데 그거를 고치려고 계속해서 이 ARQ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 보면은 딜레이가 생깁니다. 점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금 말을 했는데 저 친구는 1초 뒤에 그 말을 듣고 있고 점점점 더 딜레이 되면 2초 뒤에 그 말을 듣고 있고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거 리얼타임 서비스. 빨리빨리 내가 말하는 거를 정확하게 저 사람도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아주 약간의 패킷 드랍으로 인해서 말에 한 단어가 조금 이상하게 들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사람의 팔은 이렇게 할 때 사람 팔은 의가 잘 안 들려도 사람 팔은 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바로 UM, 그렇죠? 이 ARQ를 쓰지 않고 그냥 HARQ에 의존해서 패킷이 좀 잘못되더라도, 그렇죠? 패킷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패킷이 HARQ를 이용해서만 고쳐지더라도 이 ARQ를 쓰지 않고 빨리빨리, 그렇죠?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쓴다. 그때는 UM 모드, RLC 모드에서 ARQ를 쓰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축구를 볼 때, 우리가 축구에서 슛을 쏘는데, 지금 중요한 게 이 패킷을 다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잔디밭 패킷 이거 좀 깨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딜레이가 이 ARQ를 이용해서 딜레이가 생겨서 슛을 쏜 거를 10분 뒤에 안다. 진짜 화가 나는 일이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빨리빨리 이 리얼타임 서비스는 패킷을 조금씩 드롭하더라도 쭉 계속해서 그 시간에 따라서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AM을 언제 쓰느냐? 우리가 대부분에 사용하는 그런 웹 브라우징. 보시면은 이제 지금 이거 그림이 안 뜨죠? 패킷이 깨져서 중간에 만약 이 그림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이거 왜 그림 안 보이지? 짜증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웹페이지에서 지금 문서를 보고 있는데 그림이 안 보이고 글자들이 안 보이고 그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건 리얼타임으로 뭐 계속해서 패킷을 드랍한 거를 버리고 빨리 데이터를 계속해서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리얼타임 서비스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웹 브라우징 같은 경우에는 AM을 쓰는 거죠. TM 같은 경우는 이게 컨트롤 메시지에 관련된 거라서 뭐 다음번에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트랜스페런트 모드는 이 RSE를 거치지 않습니다. 예, 패킷이. 그냥 프리패스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ARQ를 쓰지 않겠죠. 그래서 이 트랜스페런트 모드랑 언액놀러지 모드를 이용할 때는 ARQ를 쓰지 않는다. 자, ARQ를 안 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최소한의 에러 코렉션을 하기 위해서 HARQ가 있는 거죠.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HARQ와 ARQ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서로 보완을 하면서 쓰여지는지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